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오신 어느 섬유근육통 환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50대 섬유근육통 여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호소한 증상들이거든요. 이 증상들 하나하나 전형적인 섬유근육통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동반된 증상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섬유근육통의 증상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이 일단 통증 부위 체크한 거 그림인데요. 뭐라고 쓰셨냐면은 다 통증이 있음이라고 쓰였어요. 여기 손마디가, 손가락이 다 통증이 있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통증 강도를 0에서 10, 0은 통증이 없는 상태, 10은 제일 아픈 상태로 숫자로 표시하는 건데, 이분은 통증 강도를 10으로 표시하셨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통증 강도가 10이다. 제일 너무나 아프다. 그런데 손가락 마디가 다 아프다. 그리고 어깨, 팔꿈치, 손목, 그러니까 다 아픈 거죠. 그러니까 섬유근육통이 이게 중기 이상으로 진행되신 분들 보면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지금 이분도 손가락 10마디 다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발목도 통증도 8입니다. 이렇게 아픈 부위가 굉장히 많고 강도가 세다. 이분이 어떤 증상을 일단 호소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요. 무기력감, 그러니까 만성 피로감입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만성 피로감이 나타나요. 이 무기력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심한 분들일수록 오전에 활동이 안 되고요. 더 심해지면 하루 종일 활동이 안 되는 것이 섬유근육통의 무서운 점입니다. 섬유근육통은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해지면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섬유근육통이 심해지면. 섬유근육통 말기에 진행되신 분들은 일상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울감, 섬유근육통이라는 것은 신경정신과적인 증상들이 동반된다. 그래서 불안장애,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고, 꾀병으로 오인받는 경우 있고요. 정신병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어요. 섬유근육통은 뇌에서 fMRI나 뇌자도 영상을 통해서 뇌에서 실질적으로 이상이 나타난 것이 검사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섬유근육통은 꾀병이 아니고 정신병이 아니고 뇌의 문제예요. 뇌에서 통증 감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 뇌의 문제입니다. 통증에 대한 감각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울감, 소변장애, 섬유근육통은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소변에 문제가 나타나신 분들이 많고요. 이것은 40, 50대 이상 섬유근육통 여성 환자분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불면증,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중에서. 전신관절통,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하게 전신관절통이 나타나는데 혈액검사상으로는 이상은 없고 류마티스 인자도 음성이죠.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관절 통증은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나타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 것입니다. 류마티스 결절형이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렇게 관절 마디 부위에서 이렇게 멍울처럼 이렇게 툭 붉어져 나면서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섬유근육통에서도 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섬유근육통인데도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결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부어 보인다던가, 손가락에 뭐가 볼록 튀어나왔다던가, 팔꿈치에 뭐가 튀어나왔다, 이런 결절이 뭔가 만져지거나 튀어나오신 분들, 류마티스가 아니고 섬유근육통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섬유근육통인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헛갈리기 쉬운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생각하고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온갖 혈액검사, 방사능검사 다 했는데 류마티스는 아니다 라고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을 호소한다.
나는 너무나 아프다. 병원에서는 괜찮다 하고 약도 안 주는데 나는 너무나 아프다. 이런 분들은 섬유근육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 장애 문제, 설사, 변비, 어떤 과민한 장애 반응들, 섬유근육통 중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 화끈거림. 이것은 갱년기 40, 50대 이상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중에서 갱년기 증상이 동반될 때 얼굴 열이 확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경우 볼 수가 있죠. 갱년기 증상은 40, 50대 섬유근육통 여성분들에게 대부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궁 적출 수술하거나 자궁에 근종이 있거나 자궁 내막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이런 자궁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느 50대 섬유근육통 여성분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근육통이 얼마나 힘든 병이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느 50대 섬유근육통 여성 환자분, 저를 찾아오신 분의 증상들을 쭉 알아보았습니다. 관절마디 안 아픈 데가 없고 장, 그리고 자궁, 관절 통증에 류마티스 결절에 자궁적출 수술도 하셨고 갱년기 증상에 신경정신과적 증상까지 정말로 섬유근육통의 전형적인 동반되는 증상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증상들을 잘 봐주시고요. 섬유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동반되는 증상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섬유근육통은 좋아질 수가 없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